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반짝반짝 별빛이 내려앉은 이곳, 거북이쌤이 별 내린 다락방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거북이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주동화 5편을 준비했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공주와 완두콩이에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 포근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볼까요? 거북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공주님들의 꿈 같은 이야기 보따리. 별빛을 따라 신비로운 동화 나라로 퐁당 빠져보아요. 신데렐라.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마음이 고운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으면 가장 먼저 눈을 떴어요. 아침 공기는 맑고 차가웠고 작은 새들은 지붕 위에서 노래했지요. 소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새들에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함께 시작하자. 새들은 대답하듯 날개를 파닥였어요. 소녀는 그 소리를 좋아했어요. 작은 새들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거든요. 소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어머니는 떠나기 전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 마음 안에 따뜻함을 잘 지키렴. 소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힘든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그 말은 작은 담요처럼 마음을 덮어주었어요. 얼마 뒤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 어머니에게는 2딸이 있었지요. 2 언니는 예쁜 옷과 반짝이는 장신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일에는 마음을 잘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소녀도 새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언니들에게 리본을 골라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소녀의 다정함을 고맙게 여기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소녀는 집안이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새벽에는 부엌을 닦고 낮에는 물을 길었어요. 저녁에는 난로 곁에 재를 치웠지요. 손끝에는 재가 묻고 앞치마에는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언니들은 그런 소녀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늘 재투성이구나. 그래, 신데렐라라고 부르면 되겠어. 그날부터 사람들은 소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재투성이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신데렐라의 마음은 조금 작아졌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바람도 함께 조용해졌어요. 괜찮아. 오늘도 해낼 수 있어. 신데렐라는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건넜어요. 물은 무거웠지만 햇빛은 따뜻했어요. 부엌에서는 가꾸운 빵 냄새가 살짝 피어올랐어요. 신데렐라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붉은 도장이 찍힌 고운 편지였지요. 왕자님의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을의 젊은 아가씨들이 모두 초대를 받았어요. 2 언니는 초대장을 보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드레스를 입지? 내 머리에는 진주 장식이 어울릴 거야. 왕자님은 분명 나를 바라보실 거야. 집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옷장이 열리고 상자가 꺼내지고 리본과 장갑이 탁자 위에 가득 놓였어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드레스를 털고 구겨진 레이스를 조심조심 폈어요. 여기 주름이 남아있잖아. 내 구두는 더 반짝여야 해. 머리 장식도 찾아오렴. 신데렐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손을 움직여 구두를 닦았어요. 검은 구두 위에 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신데렐라는 리본을 정리하고 머리빗을 닦고 작은 향수병을 챙겼어요. 마음 한쪽이 살며시 두근거렸어요. 신데렐라도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을 때면 물소리에 맞추어 작은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나도 무도회에 가면 어떨까?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신데렐라는 새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갈 수 있을까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새어머니는 신데렐라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일을 모두 끝낸다면 그때 생각해보마. 신데렐라의 눈빛이 아주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새어머니는 대답 대신 많은 일을 맡겼어요. 마루를 쓸고 그릇을 닦고 벽난로에 재를 치우고 콩을 골라야 했어요. 작은 콩들이 바구니 안에 가득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았어요. 콩을 하나 짚고 또 하나 집었어요. 좋은 콩은 왼쪽에, 상한 콩은 오른쪽에 놓았어요. 시간이 조용히 흘렀어요. 작은 새들이 창가로 날아왔어요. 신데렐라가 낮게 속삭였어요. 친구들아, 도와줄래? 새들은 포르르 내려와 콩을 쪼아 옮겼어요. 작은 부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신데렐라는 고마워서 살짝 웃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도회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언니들은 이미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어요. 드레스는 바스락거렸고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신데렐라는 자신이 낡은 옷자락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저도 갈 준비를 할게요. 새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옷으로는 무도회에 갈 수 없겠구나. 두 언니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쿵 하고 대문이 닫히고 바퀴 소리가 멀어졌어요. 마차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집안은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어요. 신데렐라는 부엌 바닥에 앉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신데렐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많이 서운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은 것 같아 슬펐을 거예요. 그래도 신데렐라의 마음속에는 작은 소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창가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어요. 빛은 달빛처럼 은은했고 따뜻한 별가루처럼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다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울지 마렴, 신데렐라야. 너희 마음은 아직 무도에 가고 있구나. 신데렐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무도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은 12시가 되면 풀린단다.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호박을 톡 건드렸어요. 둥근 호박은 예쁜 마차가 되었어요. 생쥐들은 작고 씩씩한 말이 되었고, 도마뱀은 멋진 시종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놀라 입을 살짝 벌렸어요. 이게 정말일까? 할머니는 웃으며 지팡이를 한 번 더 흔들었어요.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은은하게 빛나는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드레스는 눈부시기보다 조용히 아름다웠어요. 아침 안개에 별빛을 살짝 섞은 것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발에는 맑은 유리 구두가 신겨졌어요. 구두는 차갑지 않았어요. 발에 꼭 맞고 가벼웠어요. 신데렐라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치맛자락을 만져보았어요. 꿈처럼 부드러웠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내 마음을 잊지 말고 다녀오렴. 마차는 왕궁을 향해 달렸어요. 길가의 나무들이 부드럽게 지나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신데렐라의 가슴은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설레면서도 조금 떨렸어요. 왕궁은 환하게 빛났어요. 촛불은 별처럼 반짝였고 음악은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추었고 드레스 자락들이 꽃잎처럼 빙글빙글 돌았어요. 신데렐라가 계단을 내려오자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왕자님도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계단 아래에서 흐르는 음악을 먼저 들었어요. 그 음악이 신데렐라의 마음을 살며시 잡아주었거든요. 왕자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와 춤을 추시겠어요?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음악에 맞추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신데렐라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 무거웠던 먼지가 조용히 털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주 작은 집에서 왔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음악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왕자님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신데렐라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맑았고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왕자님은 그런 신데렐라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왕궁 정원에는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분수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났어요. 달빛은 꽃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신데렐라는 꽃향기를 맡으며 작게 말했어요. 밤에도 꽃은 향기를 품고 있네요. 왕자님이 말했어요. 당신은 작은 것도 잘 바라보는군요. 신데렐라는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은 조용한 달빛을 닮았어요. 시간은 꽃잎처럼 흘러갔어요.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음악을 들었어요.
댕, 댕, 댕.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께 급히 인사했어요.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왕자님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계단 한가운데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신데렐라는 멈출 수 없었어요. 성문 밖에서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종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어요. 땡. 곧 마법이 풀렸어요. 마차는 다시 호박이 되었고 말들은 생쥐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음악이 남아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꿈이 아니었어. 집으로 돌아온 신데렐라는 남은 유리구두 한 짝을 품에 안았어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 작은 빛 같았어요. 다음 날 왕궁에는 큰 소식이 퍼졌어요. 왕자님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왕궁 사람들은 마을의 집마다 찾아가 구두를 신겨 보았어요. 구두는 아무에게나 맞지 않았어요. 구두는 꼭 맞는 주인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왕궁 사람들이 왔어요. 첫째 언니가 먼저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발끝을 세우고 숨을 참고 억지로 넣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둘째 언니도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구두는 조용히 거절하듯 맞지 않았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신어보아도 될까요? 언니들은 놀랐어요. 새 어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왕궁 사람은 신데렐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데렐라는 천천히 발을 내밀었어요. 유리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신데렐라는 품속에서 다른 한 짝을 꺼냈어요. 왕궁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왕자님도 들어왔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도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거든요. 왕자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었군요. 신데렐라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무도회의 빛보다 더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신데렐라는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신데렐라는 집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신데렐라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새들에게 인사하던 아침도 있었어요. 그리고 빵 냄새가 나던 부엌도 있었고요. 혼자 울던 밤도 있었지만 모두 지나온 길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새 어머니와 언니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속의 따뜻함을 지키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지요. 마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작은 새들이 지붕 위에서 날아올랐어요. 햇살은 신데렐라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신데렐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발끝에는 유리구두가 반짝이고 마음속에는 작은 별빛이 남아 있었답니다. 백설공주. 눈이 조용히 내리던 겨울날이었어요. 왕궁 창가에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 둘 내려앉았어요. 창문 안에는 아기를 기다리는 왕비가 앉아 있었지요. 왕비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저 눈처럼 맑은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구나. 그날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눈처럼 맑고 머리카락이 밤하늘처럼 빛났고 입술이 꽃잎처럼 고왔어요. 사람들은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작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정원이 새소리, 햇빛이 비치는 창문, 아침이면 공주는 궁한 사람들에게 다정히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원사는 공주의 인사를 들으며 웃었어요. 부엌의 요리사는 공주에게 작은 쿠키를 하나 건네기도 했어요. 백설공주는 그 쿠키를 혼자 먹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은 작은 새에게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궁에는 새 왕비가 들어왔어요. 왕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자주 흔들렸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빛나 보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왕비는 신기한 거울에게 묻곤 했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언제나 왕비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그 말을 들으면 잠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왕비는 다시 묻고 또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백설공주는 하루하루 자라났어요. 공주의 아름다움은 얼굴빛만이 아니었어요.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시든 꽃에 물을 주고 슬퍼 보이는 사람에겐 조용히 다가가는 예쁜 마음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마음은 차가운 바람처럼 굳어졌어요. 왕비는 오래도록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햇살이 빛났지만 왕비의 마음에는 그늘이 생겼어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멀리 보내려 했어요. 어느 날 백설공주는 숲 가장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함께 갔던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받았지만 마음이 착한 공주를 차마 해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공주님, 깊은 숲으로 가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백설공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이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숲은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나무들은 높고 그림자는 길었어요.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백설공주는 두 손을 꼭 모았어요.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백설공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낯선 숲에 혼자 있었으니
아주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작은 새가 날아오자 백설공주는 살며시 웃어 보였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새들은 포르르 날아가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토끼 한 마리가 풀숲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다람쥐는 나뭇가지 위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숲은 조금씩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백설공주는 새들을 따라 걸었어요. 풀잎에서는 촉촉한 냄새가 났고, 바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하늘은 나뭇잎 사이로 작게 보였어요. 마침내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문도 작고 창문도 작고 의자도 작았어요. 지붕 위에는 이끼가 포근하게 자라 있었고 굴뚝에서는 아주 옅은 나무 냄새가 났어요. 백설공주는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가 7개, 작은 그릇이 7개, 그리고 작은 숟가락이 7개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의자는 삐뚤어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빵 조각이 남아 있었고, 작은 컵들은 제각각 놓여 있었어요. 여기 사는 분들이 바쁘셨나 봐. 백설공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설공주는 작은 그릇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작은 침대 이불을 보송보송하게 펴주었어요. 먼지를 털자 햇빛이 방 안으로 더 잘 들어왔어요. 백설공주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남은 빵을 접시에 담았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손을 움직이면 자신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7 난쟁이가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반짝이는 돌을 캐고 오는 길이었어요. 어깨에는 작은 곡괭이가 걸려 있었고, 모자 끝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집안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난장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왔지? 누가 우리 그릇을 정리했지? 누가 우리 이불을 펴주었지? 마지막 난쟁이가 작은 침대 위에서 잠든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백설공주는 아주 지쳐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었어요. 깨우지 말자. 그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백설공주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촛불은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눈을 떴어요. 7 난쟁이가 둥글게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누구의 집인가요? 우리 집이야. 우리는 7 난쟁이야. 백설공주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난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난쟁이가 말했어요. 여기 있어도 좋아. 대신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백설공주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오두막에서 지냈어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새들에게 인사했어요.
낮에는 작은 빵을 굽고 저녁에는 난쟁이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수프를 먹었어요.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떠날 때면 백설공주는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난쟁이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문은 꼭 닫고 있어야 해. 백설공주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하지만 왕비는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왕비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어요. 왕비는 여러 모습으로 숲속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예쁜 끈을 파는 사람처럼 왔어요. 다음에는 빛을 파는 사람처럼 왔어요.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난쟁이들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쉽게 문을 열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왕비는 아주 붉고 반짝이는 사과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처럼 몸을 굽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얘야, 한 입 먹어보렴. 달콤한 사과란다. 백설공주는 망설였어요. 붉은 사과에서는 달콤한 향이 났어요. 햇빛을 많이 머금은 것처럼 보였지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먼저 먹어보마. 할머니는 사과의 한쪽을 베어 물었어요. 그쪽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할머니를 믿고 아주 작게 사과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고요한 잠이었지요. 난쟁이들이 들어왔을 때 백설공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백설공주 곁에 앉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낡은 유리관에 눕혔어요. 숲이 꽃들이 곁에 놓였고 새들은 조용히 노래했어요. 계절이 지나도 백설공주는 잠든 모습 그대로였어요. 난쟁이들은 매일매일 돌아가며 백설공주의 곁을 지켰어요. 아침에는 이슬 맺힌 꽃을 가져다 놓았고, 저녁에는 작은 등불을 켰어요. 숲이 동물들도 멀리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한 마음으로 백설공주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자는 유리관 속 백설공주를 보고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난쟁이들에게 공손히 말했어요.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왕자의 눈빛이 조심스럽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난쟁이들이 관을 옮길 때였어요. 작은 흔들림에 백설공주의 목에 걸렸던 사과 조각이 빠져나왔어요. 백설공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난쟁이들은 기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난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어떤 난쟁이는 눈물을 훔쳤어요. 숲이 바람도 함께 환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왕자와 난쟁이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왕비의 차가운 마음은 더 이상 백설공주에게 닿지 못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오래도록 친구로 지냈어요. 왕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숲속 오두막을 잊지 않았어요. 작은 침대 7개, 작은 그릇 7개, 그리고 조용히 곁을 지켜준 7개의 따뜻한 마음들을요.
눈이 오는 날마다 백설공주는 창가에서 미소 지었어요. 하얀 눈송이 사이로 오래된 숲이 노래가 가만히 들려오는 것 같았답니다. 라푼젤.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가 살았지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에는 깨끗한 커튼이 달려 있었고 부엌에는 따뜻한 수프 냄새가 자주 퍼졌어요. 집 뒤편에는 높은 담이 있었어요. 담은 오래된 돌로 쌓여 있었고 그 너머에는 신비로운 정원이 펼쳐 있었어요. 봄이면 꽃들이 피고 여름이면 잎들이 무성했어요.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정원이었지요. 그 정원에는 라푼젤이라는 싱그러운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잎사귀는 햇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고 바람이 지나가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비가 온 뒤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함께 피어올랐어요. 어느 날 뱃속의 아기를 기다리던 엄마가 그 풀을 몹시 먹고 싶어 했어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저 푸른 잎을 한 번만 맛보면 좋겠어요. 아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담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은 이웃이 것이었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날마다 창백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가져오면 괜찮지 않을까? 아빠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풀잎 사이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는 라푼젤 잎을 조금 따서 품에 안았어요. 그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정원이 것을 가져갔구나. 아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신비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이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었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를 가진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풀이 간절히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와 죄송합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정원이 잎들이 서로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풀은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아빠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이미 약속은 정원 안에 조용히 놓이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는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인은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빠와 엄마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여인은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라푼젤은 깊은 숲속 높은 탑에서 자랐어요. 탑에는 문이 없었어요. 아주 높이 창문 하나만 있었지요. 창문으로는 숲이 나무 꼭대기와 하늘, 구름, 날아가는 새들만 보였어요. 라푼젤이 머리카락은 해마다 길어졌어요. 금빛 햇살처럼 부드럽고 길었어요. 라푼젤이 머리를 빗으면 빗살 사이로 빛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인은 성을 찾아올 때면 아래에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너의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조심히 내려보냈어요. 여인은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와 음식과 옷, 책과 실타래를 놓고 갔어요. 라푼젤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작은 물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저기를 걸을 수 없을까? 라푼젤의 하루는 조용했어요.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노래했어요. 숲은 라푼젤의 노래를 좋아했어요. 라푼젤이 노래를 시작하면 나뭇잎은 흔들거림을 멈추고 새들이 가까이 날아왔어요. 낮에는 실을 감고 책을 읽고 창밖에 구름 모양을 세웠어요. 저녁에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밤이 오면 라푼젤은 별을 보며 작은 소원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언젠가 저 숲길을 걸어보고 싶어. 흙을 밟고 물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웃음소리도 들어보고 싶어.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왕자가 라푼젤의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는 맑은 시냇물 같았고 따뜻한 바람 같았어요. 왕자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까? 왕자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깊은 숲 한가운데 우뚝 선 탑을 발견했어요. 탑은 높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문이 없었어요. 왕자는 며칠 동안 숲을 찾았어요. 어느 날 왕자는 신비로운 여인이 탑 아래에서 외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곧 긴 머리카락이 창문에서 폭포처럼 내려왔어요. 여인은 그것을 타고 올라갔어요. 왕자는 놀라 숨을 죽였어요. 여인이 떠난 뒤 왕자는 조심스럽게 같은 말을 해보았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여인인 줄 알고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그런데 탑을 올라온 사람은 처음 보는 왕자였어요. 라푼젤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왕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노래를 듣고 찾아왔어요. 해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라푼젤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왕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라푼젤은 창문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바깥 세상에서 오셨나요? 네. 숲길을 지나오다 당신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왕자는 바깥 세상의 강, 들판, 시장, 사람들이 웃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라푼젤은 눈을 반짝이며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는 것 같았어요. 강물은 정말 계속 흘러가나요? 네, 햇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아요. 빵 냄새도 나고 꽃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뒤로 왕자는 가끔 찾아왔어요. 라푼젤은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고 왕자는 라푼젤의 노래를 들었어요. 둘이 마음에는 따뜻한 믿음이 자랐어요. 라푼젤은 왕자가 돌아간 뒤에도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숲길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날 라푼젤이 말했어요. 나도 이 탑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방법을 찾아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푼젤은 실을 조금씩 모아 긴 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실을 조금씩 엮었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라푼젤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이 바람이 살며시 머리카락을 흔들어 주었어요. 라푼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오래 머문 곳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마음을 조심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라푼젤의 마음은 조금씩 밖을 향해 자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인은 라푼젤의 마음이 밖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여인은 슬픈 듯 화난 듯한 얼굴로 탑에 올라왔어요. 너는 나 몰래 누군가를 만났구나. 라푼젤은 숨을 삼켰어요. 여인은 라푼젤을 먼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탑에 남겨두었어요. 라푼젤은 낯선 들판에 홀로 남았어요.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어요. 처음 밟아보는 땅은 차갑고도 부드러웠어요. 라푼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걸을 수 있어. 처음에는 한 걸음이 어려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라푼젤은 작은 시냇물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들꽃이 길가에 피어 있었고 새들은 머리 위를 날았어요. 라푼젤은 자기 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왕자는 다시 탑을 찾아왔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이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라푼젤이 없었어요. 라푼젤 대신 여인이 서 있었어요. 라푼젤은 멀리 갔다. 왕자는 놀라 탑에서 내려오다 다치고 말았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세상은 어두웠지요. 하지만 왕자는 라푼젤을 찾고 싶었어요. 그는 숲과 들판을 걸었어요. 흙냄새와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나아갔어요. 때로는 나무 아래에서 쉬고, 때로는 작은 시냇물로 목을 축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라푼젤은 그 사이에 들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열매를 모으고 작은 오두막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어요. 밤이면 별을 보며 노래했어요. 그 노래는 예전처럼 맑았지만 조금 더 깊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왕자는 익숙한 노래를 들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라푼젤? 라푼젤은 왕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왕자의 눈앞에 빛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왕자는 다시 라푼젤을 볼 수 있었어요. 라푼젤도 왕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오랫동안 기다린 웃음이었어요. 당신을 찾았어요. 저도 길 위에서 저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어요. 높은 탑은 멀어졌고 들판은 넓게 펼쳐졌어요. 라푼젤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숲길을 걸었어요. 풀잎이 발목을 간지렸고 햇살은 어깨 위에서 머물렀어요. 라푼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래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노래는 창문 밖으로만 나가지 않았어요. 길 위로, 바람 속으로, 새로운 하루 속으로 조용히 퍼져갔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왕궁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이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왕과 왕비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연못에는 달빛이 비쳤고 장미꽃은 은은한 향기를 냈어요. 왕비는 작은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왕은 왕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젠가 따뜻한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던 어느 봄날, 왕궁에 아기 공주가 태어났어요. 아기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손가락은 꽃잎처럼 여리고 눈빛은 맑은 아침 같았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 작은 빛이 왔구나.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가 열렸어요. 왕궁에는 꽃이 가득 장식되었고, 음악가들은 부드러운 노래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기뻐했어요. 나라의 요정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요정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차례로 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한 요정은 공주의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다정한 마음을 주겠어요. 또 다른 요정이 말했어요. 맑은 웃음을 주겠어요. 노래하는 목소리를 주겠어요. 꽃을 사랑하는 눈을 주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를 주겠어요. 따뜻한 축복이 공주의 곁에 쌓였어요. 왕과 왕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초대받지 못한 오래된 요정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래된 요정은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굳어졌지요. 오래된 요정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주는 자라서 물레바늘에 찔리고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왕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왕은 공주를 꼭 안았어요. 잔치 음악도 멈추었고 촛불도 조용히 흔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어린 요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린 요정은 오래된 요정의 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부드럽게 바꿀 수는 있었지요. 그 잠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잠이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찾아와 공주를 깨울 거예요. 그 말에 왕궁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하니 물레를 모두 치우게 했어요. 공주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침이면 정원에서 나비를 따라 걸었고, 낮에는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바라보았어요. 공주는 궁한 사람들에게도 다정했어요. 오늘은 꽃이 참 예뻐요. 정원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주님이 물을 주셔서 더 예쁘게 피었나 봅니다. 공주는 작은 일에도 기뻐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면 손가락으로 빗줄기를 따라 그렸어요. 봄이 되면 새싹을 보며 살짝 속삭였어요. 잘 자라렴. 하지만 공주는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왜 구름은 흘러갈까? 왜 장미에는 가시가 있을까? 왜 오래된 탑은 늘 문이 닫혀 있을까? 공주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아마 세상의 작은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도 자주 창밖으로 향했답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를 아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것은 멀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자랄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 마음은 햇빛을 따라 자라는 새싹과 닮았으니까요. 어느 날 공주는 혼자 궁안을 걷다가 오래된 계단을 발견했어요. 그날은 공주의 생일이 가까운 날이었어요. 궁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공주는 조용한 곳이 궁금해졌어요. 계단은 둥글게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돌벽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먼지 섞인 햇빛이 들어왔어요. 공주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공주의 발소리가 계단 안에서 작게 울렸어요. 맨 위 방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요. 공주는 처음 보는 물건이 신기했어요. 물레는 빙글빙글 돌며 실을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실을 짓는 물레란다. 공주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실이 가늘게 뽑혀 나오는 모습이 마치 달빛 한 줄기 같았어요. 저도 만져봐도 될까요? 공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손끝이 바늘에 살짝 닿았어요. 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잠은 무서운 잠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한 잠이었어요. 어린 요정의 약속처럼 왕궁 전체에도 잠이 내려앉았어요. 왕과 왕비, 시녀와 병사, 부엌의 요리사, 마당의 말들까지 모두 포근한 잠에 들었어요. 바람도 함께 조용해졌어요. 정원이 나무들은 자라나 왕궁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장미 덩굴이 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기대어 숲을 만들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졌어요. 가을에는 금빛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앉았어요. 왕궁은 숲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잠자는 공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장미덩굴 뒤에 왕궁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지나야 길이 열린다고 말했어요. 많은 이들이 숲 가까이 다가왔지만 장미덩굴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덩굴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든 왕국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는 잠자는 왕궁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자는 호기심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숲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다가서자 장미덩굴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가시는 날카롭게 서 있지 않았어요. 꽃잎이 열리듯 길이 생겼어요. 장미 향기가 길 위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왕자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숲은 깊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햇빛은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왕궁 안은 고요했어요. 부엌에서는 냄비가 불 위에 그대로 있었고 마당에서는 말이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시녀는 옷을 든 채 잠들어 있었고, 병사는 문 곁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모두가 꿈속에서 잠시 쉬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오래된 탑으로 올라갔어요. 둥근 계단을 하나 둘씩 밟고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공주가 잠들어 있었어요. 공주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왕자는 공주의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답니다. 공주의 잠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주님, 이제 깨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공주의 눈꺼풀이 살며시 움직였어요. 공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에서는 장미꽃이 활짝 피고 있었어요. 제가 오래 잠들었나요? 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침이 왔답니다. 공주가 깨어나자 왕궁도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리사는 냄비를 저었고, 말은 꼬리를 흔들었고, 강아지는 기지개를 켰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꼭 안았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왕궁에는 기쁨이 조용히 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마치 긴 밤을 지나 따뜻한 햇살을 만난 것 같았어요. 왕궁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바람이 방마다 들어왔어요. 공주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100년 동안 자란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부드러운 향기가 났어요. 너희가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그날부터 왕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래 잠들었던 만큼 천천히 하루를 맞이했어요. 아침에는 햇빛을 오래 바라보고 저녁에는 서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공주는 가끔 탑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두워 보이는 시간도 언젠가는 아침을 만나는구나. 그 생각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장미 향기처럼 오래 남아 있었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좋은 옷도 멋진 말도 반짝이는 보석도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왕자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고 큰 도시 궁전에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반짝이는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 했어요. 어떤 이는 큰 목소리로 자기 나라의 보물을 자랑했고, 어떤 이는 춤과 노래를 보여주었어요. 왕자는 예의 바르게 웃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쪽은 늘 조용했어요. 나와 마음을 나눌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왕과 왕비는 왕자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왕비는 왕자에게 자주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결을 보아야 한단다. 왕자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마음의 결이란 무엇일까? 천처럼 부드럽게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하늘에 먹구름이 모였어요.
낮부터 바람이 조금씩 세어지더니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궁전 지붕 위로 빗소리가 가득 퍼졌어요. 마당의 돌길은 반짝였고 정원이 나뭇잎들은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번개가 멀리서 잠깐 빛났지만 곧 어둠은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왕자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어요. 비 오는 밤에는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문지기가 등불을 들고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한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드레스 자락은 젖어 있었어요. 신발에는 진흙이 조금 묻어 있었지요. 아가씨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저는 길을 잃은 공주입니다. 하룻밤만 쉬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어요. 비에 젖어 추워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문지기는 놀라 왕비에게 알렸어요. 왕비는 아가씨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어요. 불빛은 아가씨 젖은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왕비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먼 길을 왔군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아가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녀들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왔고 마른 옷도 준비했어요. 아가씨는 젖은 머리를 닦으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자 추위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아가씨를 보았어요. 아가씨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더 진솔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왕비는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길을 잃었는지 물었지요. 아가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에는 꾸밈이 적었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태도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왕비는 생각했어요. 이 아가씨가 정말 공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왕비는 이상한 시험을 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섬세함을 보고 싶었지요. 곱게 자란 사람인지보다 세상의 작은 불편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요. 왕비는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작은 완두콩을 하나 놓았어요. 동글동글하고 초록빛이 나는 완두콩이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리면 금세 굴러갈 만큼 작았지요. 왕비는 완두콩 위에 20개의 매트리스를 올렸어요. 그 위에 푹신한 이불도 20장이나 덮었어요. 그렇게 침대는 구름처럼 부풀었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할 만큼요. 왕비는 시녀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아가씨를 이 방에서 쉬게 해주세요. 아가씨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실로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났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침대는 높고 포근해 보였어요. 참 따뜻해 보이는 침대네요. 아가씨는 조심조심 사다리를 올라가 누웠어요. 이불은 부드러웠고 베개는 구름처럼 폭신했어요. 아가씨는 긴 하루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창가의 촛불이 작게 흔들렸어요. 궁전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잠든 듯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등 아래 어딘가가 자꾸만 불편했거든요. 아주 작은 무엇인가가 몸에 닿는 것 같았어요. 돌멩이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고 가시처럼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몸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쪽으로도 돌려 누웠어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잠은 멀리 달아났어요. 잠이 왜 오지 않을까? 침대가 이렇게 푹신한데. 아가씨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침대를 준비해준 사람들의 정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조용히 밤을 견뎠어요. 빗소리를 세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중간에 시녀가 문 밖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는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모두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개를 조금 옮기고 이불을 다시 덮었어요. 아침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긴 밤이 지나갔어요. 비는 조금씩 약해졌고 새벽빛이 창문 가장자리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내려왔어요. 정원이 잎사귀 끝에는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흙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왕비는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밤새 편히 잤나요? 아가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괜찮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준비해준 침대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가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게 쉬었습니다. 방도 따뜻했고 이불도 포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침대 아래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었답니다. 왕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왕자도 놀란 눈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어요. 아가씨가 20개의 매트리스와 20장의 이불 아래에 있는 작은 완두콩을 느꼈으니까요. 왕비는 침대를 치우게 했어요. 매트리스가 하나씩 내려왔어요. 폭신했던 침대가 천천히 낮아졌어요. 마지막에 초록빛 완두콩 한 알이 나타났어요. 아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말 작은 완두콩이 있었네요. 왕비는 아가씨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군요. 왕자는 아가씨와 정원으로 걸어 나갔어요. 비가 지난 뒤라 흙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잎사귀 끝에는 물방울이 반짝였지요.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왕자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젯밤에는 많이 힘들었나요? 아가씨는 살짝 웃었어요. 조금이요. 하지만 이곳이 따뜻한 차와 친절한 말이 고마웠어요. 왕자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어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왕자가 찾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왕자는 아가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젖은 장미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햇살은 잎사귀 사이에서 반짝였어요. 비 오는 밤을 좋아하시나요? 왕자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길을 잃으면 조금 무섭지만
안전한 곳에서 듣는 빗소리는 좋아해요.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 왕자와 아가씨는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좋아하는 꽃, 어린 시절의 기억, 비 오는 날의 냄새, 마음이 외로울 때 듣고 싶은 말까지요. 아가씨는 작은 것들을 잘 알아차렸어요. 식탁 위 꽃이 시들면 물을 갈아주었고, 시녀의 손이 차가워 보이면 따뜻한 차를 권했어요. 왕자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궁전에서는 잔치가 열렸어요. 음악은 크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촛불은 따뜻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그날 가장 빛났던 것은 보석도 큰 음악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작은 마음을 알아보는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완두콩 하나는 궁전의 작은 유리상자에 보관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완두콩을 볼 때마다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어요. 작고 초록빛 나는 완두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 때로는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창밖의 햇살은 완두콩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고 그 빛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거북이쌤이 들려준 5가지 공주 이야기 모두 재밌게 잘 들었나요? 제투성의 모습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신데렐라. 깊은 숲 속에서도 따뜻한 친구들을 만난 백설공주. 높은 탑 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라푼젤.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아주 작은 완두콩 하나로 특별함을 보여준 공주와 완두콩까지. 오늘 만난 공주님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똑같이 반짝이는 별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바로 착한 마음, 용기, 희망, 그리고 자신만이 소중한 빛이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성문을 지나 반짝이는 별길을 걷고 공주님들과 함께 멋진 모험을 떠나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쉽지만 별들이 조용히 잠들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포근한 베개에 머리를 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예쁜 꿈나라로 떠날 준비 됐나요? 거북이 선생님은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더 따뜻하고 더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서 별 내린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모두 안녕히 잘 자요. 사랑해요.